사실 제가 제 남편한테 굉장히 많은 정말 언짢은 소리를 했습니다. 국민들도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. 의원님도 이해가 안 되듯이 네.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. 아니 근데 본인의 집안이시잖아요. 우리 네, 집이 아니라. 그런데 후보자님 말 듣다 보니까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독립기념관이나 정쟁기념관 같은 이런 국가기관에 기증하겠다고 하면 뭐 안 받는 건가요? 제 남편이 은퇴를 하면 하겠다고 늘 했는데 국제표준화 회의는 은퇴를 한 시점에서도 하니까 아니. 건드리질 못했습니다. 아니 근데 그게 좀 다 말이 받는다고 조금 했습니다. 그거는 좀 아니요,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. 하여튼 그냥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맞습니다. 거예요. 저도 제 남편한테 화가 납니다. 진작에 지금. 하셨으면 국가적으로도 귀중한 네. 자산이고 또 본인도 오해를 받지 않을 텐데 못했던 저희의 불찰이고요. 제 남편은 정말 저희 가족들한테 미안해하고 후보자님 말 듣다 보니까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그 자료들이 있잖아요. 뭐 네. 임정에 관한 자료는 중에 이게 독립기념관이나 정쟁기념관 같은 이런 국가기관에 기증하겠다고 하면 뭐 안 받는 건가요? 아닙니다. 저희가 못했습니다. 사실상 제 남편이 은퇴를 하면 하겠다고 늘 했는데 국제표준화 회의는 은퇴를 한 시점에서도 하니까 아니. 건드리질 못했습니다. 아니 근데 그게 좀 다 말이 받는다고 조금 했습니다. 그거는 좀 아니요,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. 하여튼 그냥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뭐 거기서 다 이렇게 어떤 절차적인 거는 알아서 해주실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. 저희가 전쟁기념관의 전략가 전수를 하면서 굉장히 귀한 책이라서 정말 아주 귀하게 했는데 저희 자체가 그것을 다 한번 제 남편은 그걸 다 확인하고 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시간이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번 청문회에 임하면서 본인의 그런 점을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만간 정말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전세 그런 건 여러 가지로 정말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은 다 환영할 겁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맞습니다. 거예요. 저도 제 남편한테 상식적으로. 화가 납니다. 진작에 지금. 하셨으면 국가적으로도 귀중한 네. 자산이고 또 본인도 오해를 받지 않을 텐데 왜 그 많은 자료들을 개인이 그렇게 소장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맞습니다. 예, 좀 어려운 거거든요.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저희의 불찰이고요. 제 남편은 정말 저희 가족들한테 미안해하고 이번 청문회에서 오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니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맞습니다. 가는 부분이 저도 있어서요.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네. 되고 있으니까요. 예. 자 마지막으로 김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후보자님, 네. 제가 국가보훈부가 이제 부처로 승격할 때, 부로 승격할 때 제가 당부드린 말씀이 있는데요.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장관 업무하시는데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보훈부의 업무 중에 실무적으로 뭐 우리가 보훈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업무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? 이런 역할 이외에 아주 좀 근본적인 기본적인 역할이 저는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게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. 물론 모든 정부 부처가 뭐 기획재정부든 산업자원부든 다 국민 통합과 관련돼 있긴 해요. 근데 그런 어떤 부처보다도 보훈부가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아주 유용하고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기리는 데 아닙니까? 이 희생을 기리는데 국민들이 생각이 다를 수가 없어요. 갈등이나 아니면 여기서 뭐 이견이나 이런 게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보훈 행정을 잘하면 국민들이 다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데 엄청난 기여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가 그런 기능을 잘 못해온 것 같아요. 자, 제가 앞으로 보훈 행정을 통합보훈이다 이런 지표를 좀 내걸고 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렸습니다. 통합보훈. 네,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. 통합보훈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?
각자가 생각하는 그러한 유공자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부분에서.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요, 의원님이 네. 말씀하신 대로 통합 보훈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또 이렇게 국민적인 전체적인 그런 근데 예, 합의를 잘 두루뭉실하게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각자가 차이가 별로 있는 게 아니고요. 우리 국민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. 그냥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. 크게 차이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. 첫 번째가 좌파 독립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. 독립운동을 어떻게 볼 거냐. 이거 갖고 논쟁이 있을 수 없죠. 이견과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. 근데 좌파 독립운동 가지고 좀 이견이 있어요. 두 번째로 친일 호국. 친일 호국을 어떻게 볼 거냐. 호국을 했어요. 나라를 지켰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 친일을 했네. 이 문제 가지고 생각이 좀 달라요. 그 다음에 3번째가 민주유공. 이 민주유공을 어디까지 민주유공으로 볼 거냐.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. 이 3가지만 정리를 하면 통합보훈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. 국민들은 별로 갈라져 있지 않거든요.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제가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거 토론해봐야 너무 기니까 저는 좌파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독립운동 하는 동안 광복 이전까지의 이념에 대해서 묻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. 광복 이전에 독립운동하면서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를 물어서 독립운동